그럼 지금부터는 개인연금 저축이 주는 혜택 및 활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혜택은요, 연간 1인 세액공제 받는 부분은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 400만원 외에 1,400만원을 추가로 납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13.2%에서 400만원을 다 납부를 하시면 세금 52만 8천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고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66만원에 대한 세금을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 근데 이 혜택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공무원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도인출 혜택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액공제를 받은 400만원과 이 금액을 운영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도인출을 하실 수 없는데 1,8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1,400만원에 대해서는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절세 효과가 있는데요. 일반 펀드 계좌나 일반 다른 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15.4%에 대한 소득을 이렇게 떼는데, 이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걸 연금소득으로 수령을 한다고 하셨을 때는 5.5% 이하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약 10% 가까운 세금에 대한 절약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왜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해야 하느냐라고 보시면, 거의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이 다 보험이나 신탁에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이 말은 거의 대부분 다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개인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요, 현금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4%, 영국 같은 경우에는 2%,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12%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일부분만 현금 자산에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 다 현금성 자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저축 계좌를 가입하고 있는 분들도 조금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개인연금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같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5% 이상 받을 수 있었던 개인연금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대에 대한 금리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정기 예금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아짐에 따라서 우리 정기 예금 금리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 공시도요, 2017년까지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지금 현재는 1.5% 정도 되는 공시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연금 저축 펀드로 우리가 연금 자산을 옮길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펀드가 다 위험하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금 펀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안전장치로 위험 관리를 실 수 있다. 하나는 바로 장기 투자. 연금 저축 펀드는 55세 이전까지는 우리가 찾아서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40대 가입을 하신다고 하셔도 최소 15년, 50대 가입을 하신다고 하셔도 최소 5년 이상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강제로 투자를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 내가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그리고 안전자산인 채권 형 펀드 같은 걸로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동시에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익률을 보면요, 2002년부터 2012년 과거 데이터지만 지금 현재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보험과 신탁은 이것보다 더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을 비교했을 때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커녕 펀드 같은 경우에도 무려 42.6%에 대한 수익률을 올렸고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 가까운 수익률을 올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TDF라고 해서 내가 은퇴 시점에 맞춰서 55세에 은퇴하는 것을 가정을 한다고 하셨을 때는 은퇴 시점에 맞춰서 내가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해주는 펀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펀드를 내가 알아서 투자를 못 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TDF 펀드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으로 알아서 수익률을 관리해주는 이런 좋은 펀드들이 있고요. TDF 펀드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내가 75년생이다. 근데 55세에 은퇴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지금 75년생이 55세가 되실 때는 2030년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75년 플러스 55세에서 2030 펀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60세에 은퇴할 예정이라고 하시면 75 플러스 60 해가지고 2030 펀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다 내가 이 시점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55세에 은퇴를 할 예정이라도 이렇게 아래로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숫자의 펀드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 나이대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펀드를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개인연금저축, 보험, 신탁, 펀드에 가입했는데 그럼 이거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요즘은 간편 계좌 이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과거 개인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도 내가 원하는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그냥 이렇게 쉽게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 이런 혜택들을 다시 내가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들은 그대로 받으시고 새롭게 계좌만 이렇게 옮기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거를 하려면 내가 A증권 가서 계좌를 하고 B증권사 가서 해지를 하고 이렇게 가입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증권사에 연금저축 이전 신청을 하시면 내가 개설한 증권사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전 신청을 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바로 연금저축 계좌를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을 받아가는 세테크용 계좌로 활용을 하시고 이직 또는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수령을 하시면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에 대한 세액 공제와 함께 추가 납입을 통한 절세 및 유동성을 확보하실 수 있고요.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도 많이 받으시는데 나중에 개인 소득이 추가로 발생이 하게 되신다고 하시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발생을 하시게 되는데 개인연금저축을 활용을 하시면 연간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통장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개인연금저축보다는 IRP를 많이 가입하시는 추세다 보니까요. 이 개인연금을 제가 적극적으로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개인연금저축 펀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신탁 상품을 갖고 계셨다고 하시면 이 개인연금저축을 개인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시는 것이 좋고요. 한 계좌를 통해서 다양한 연금 펀드를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가 어렵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TDF라든지 요즘은 각 증권사에 연계된 연금 펀드 자문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자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모든 구독자님들의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다양한 금융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